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돈 모으는 거 진짜 쉽지 않죠? 저도 맨날 통장 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잠깐 기분이 좋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특히 월급 날만 되면 괜히 설레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 빠져나가고 월세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지만 이제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돈 걱정 없애줄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예산을 통해 돈을 절약하는 10가지 꿀팁입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이 꿀팁들을 통해 여러분도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예산 세우기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재정 관리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예산은 마치 쇼핑할 때 장바구니와 같아요. 장바구니가 없으면 필요한 물건을 다 담을 수 없듯이 예산이 없으면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요. 계획 없이 마트 가면 충동적으로 이것저것 담다가 나중에 계산할 때 깜짝 놀라잖아요. 돈 관리도 똑같아요. 계획 없이 돈을 쓰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예산을 세우면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어요. 마치 퍼즐처럼 수입과 지출을 맞춰가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예산을 세웠다면 이제 지출 추적을 해야겠죠? 지출을 추적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요즘은 핸드폰 어플도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답니다.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서 자신의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예쁜 스티커로 꾸미는 것도 좋아해서 다이어리에 직접 적기도 해요. 다이어리에 적는 것은 더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죠. 커피 한 잔, 택시비 하나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다 보면 내 소비 습관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작은 지출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군것질을 많이 했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 줄여나가면 되니까요.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출을 줄이고 나면 그 돈을 저축하거나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돼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루게 될 거예요. 꾸준히 지출을 추적하고 예산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재정적으로 더 안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필수 지출과 비필수 지출을 구분하는 거예요. 월세, 공과금, 식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필수 지출, 반대로 쇼핑, 외식, 여행처럼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지출은 비필수 지출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끔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지만 비필수 지출을 줄이는 것이 돈을 모으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꿀팁, 바로 저축 목표입니다. 막연하게 돈을 모으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3년 안에 유럽 여행 가기, 5년 안에 내 집 마련하기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목표가 생기면 돈을 모으는 게 더 재밌어질 뿐만 아니라 힘들 때마다 목표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답니다. 다섯 번째 꿀팁, 할인과 쿠폰 활용하기입니다. 쇼핑할 때 정가 주고 사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 다들 공감하시죠? 저는 쇼핑할 때 할인 정보나 쿠폰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에요. 마트 전단지를 보면서 할인하는 품목을 미리 메모해 두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적극 활용하는 거죠. 작은 노력으로도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다는 사실. 여섯 번째 꿀팁, 바로 외식 줄이기입니다. 저도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외식 비용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식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외식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거나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거죠.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랍니다. 7번째 꿀팁,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환경 보호에도 좋지만 돈을 아끼는데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뽑아두고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겨울에는 내복을 껴입는 것처럼 작은 노력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저는 샤워 시간을 줄이면서 물도 아끼고 있답니다. 8번째 꿀팁, 중고거래 활용하기입니다. 요즘은 중고거래 플랫폼도 잘 되어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저도 안 쓰는 물건은 중고로 팔고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구매하기도 한답니다. 옷, 가방, 책 등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서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9번째 꿀팁, 자동이체 활용하기입니다. 매번 직접 은행에 가서 저축하기 번거롭죠? 그럴 때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 월급날 다음날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하는 거죠. 마치 마법처럼 돈이 저절로 모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꿀팁, 비상금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아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산을 통해 돈을 절약하는 10가지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돈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 나라에만 믿고 따라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돈이 모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부자 되세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